이젠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식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까지 한류가 침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해 다른 나라의 문화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어딘지 모두 예상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 콧대가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프랑스어 표현을 외워두는 게 좋다고 알려진 나라죠. 그런데 현재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한국에 미쳐 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한국의 한 대표는 업무를 위해 프랑스를 10여 차례 이상 다녀왔고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이었는데 2주 전 방문했던 프랑스에서는 한국 사람을 대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인들이 다소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고 특히 중국, 한국 같은 동양인에 대한 배타적 문화가 많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내게 코리안이냐고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말로 인사하더라. 한국 가사로 BTS, 블랙핑크 노래도 부르고 지금 프랑스 젊은이 사이에선 한국 화장품도 엄청 인기가 많은데 아마도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인 듯하다. 4년 만에 변화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가 프랑스 파리에서 무대를 열었는데 K-팝 팬들이 몰리면서 3만 3천석 좌석이 매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 파리 시민은 이 뜨거운 열기의 현장에서 K-팝은 사람들과 대륙들을 통합시키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까지 모두 매우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은 컨텐츠 강국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그 위상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한식,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 가지 분야에서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프랑스 넷플릭스 4월 탑10 랭킹엔 한국 영화 길복 순위, 드라마 부문에는 더글로리 시즌2가 오랜 시간 동안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K-팝을 좋아하는 것이 마이너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프랑스 K-팝 팬들도 속출하고 있죠. 이런 K-팝 열풍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권까지도 강타하고 말았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선단체의 2023년 신년 기금 모금 콘서트에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를 초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콘서트 중에는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공연을 즐기는 모습과 콘서트가 끝나고 마크롱 대통령이 블랙핑크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며 마크롱 대통령 또한 K-팝의 성덕이 아니냐는 댓글들이 많았죠. 이에 대해 한 프랑스인은 이제는 K-팝이 문화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사람들까지도 사로잡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문화가 유행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아진 것은 바로 한국어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는 자신들의 언어에 무척이나 자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용어라고 불리는 영어마저도 쉽게 침투할 수 없어서 프랑스에 여행을 가려면 프랑스어를 꼭 배워야 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더불어 영어 실력이 최하위권에 속했는데요. 이에 대해 마크롱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프랑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영어 시험 응시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프랑스 인재들을 진출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학생들은 영어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류가 강타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많은 프랑스 학생들과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초중고교는 2018년 17곳에서 지난해 60곳으로 같은 기간 한국어 수업을 듣는 초중고교생은 631명에서 1,800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한국 언능력 시험 응시자는 292명에서 78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일본학과 대조를 이뤄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와 일본은 서로 우정을 다져왔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일본학과의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문화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학 폐지는 프랑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일본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수업이 단순히 외국어일 정도의 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대학교에서도 한국어의 인기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파리시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경쟁률이 20대 1, 보르도 몽테뉴 대학 한국어학과는 35대 1에 이를 정도라고 하네요. 파리시테 대학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이만 앵고보는 한국은 기술 분야가 발달했고 한국에는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기회가 있고 대중문화 이외의 다른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가치를 교류하는 분야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한국과 관련된 직업이나 경험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 프랑스 곳곳으로 깊숙하게 침투한 한류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부끄럽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과거 2016년 이전까지 한국학과 지원자가 800명에 못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언어학 관계자들조차도 그래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 전화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인들도 자신들의 언어에 자부심이 있을 만했는데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덕에 선진국에 일찍 진입하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죠. 그 덕에 프랑스어는 무려 200~300년간 유엔 공용어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언어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벨기에의 식민지가 많았던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 32개국이나 되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는 과거부터 왕족과 귀족의 언어라는 편견도 가득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왕족과 귀족들이 자기 나라 말은 못하더라도 오히려 프랑스어는 구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탈리아와 독일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죠. 이쯤 되니 왜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자부심이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프랑스의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등이 침투되면서 이제는 파리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가사나 대사를 한국어 그대로 느끼고 싶다는 욕망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직까지도 프랑스 내에서 한류가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류가 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한류는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명실상부 전 세계적인 문화 강국 프랑스에서는 최근 언론들을 통해 한류 열풍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뉴스 채널인 BFM TV는 전 세계가 한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표현했고, 라디오 채널인 유럽어는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한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굳건한 인기의 한 주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